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스마트폰이 추천해주는 뉴스를 읽고 알고리즘이 골라준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내일의 주가를 맞추고 내가 딱 좋아할 만한 물건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고 심지어 범죄가 일어날 장소까지 미리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보통, 와, 기술 진짜 미쳤다 하면서 감탄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척척 예측한다는 이 똑똑한 AI가 사실은 마치 디지털 무당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우리는 철학자 카리사 벨리스 교시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를 은밀하게 통제하려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볼 겁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딱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AI 알고리즘은 우리의 미래를 단순히 예측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 걸까요? 넷플릭스가 영화를 추천하고 알고리즘이 쇼핑 리스트를 띄워줄 때 걔네들은 그저 우리의 취향을 얌전하게 관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잘 모르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확실한 답을 딱 쥐어주면 그걸 맹신하려는 심리가 아주 강합니다. AI는 바로 그 불안을 먹고 자라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측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맹목적인 예측 집착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1875년 영국 런던으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당시 런던에는 조셉 바잘세트라는 진짜 천재적인 공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당시 최고 수준의 최첨단 수학 모델을 쫙 돌려서 런던 전체를 커버할 거대한 하수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모델링 결과 딱 이 정도 크기면 런던의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과학적인 예측치가 나왔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완벽한 예측 결과를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공사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바잘제트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모델의 예측 결과를 딱 확인하더니 실제로는 그 하수도의 용량을 무려 2배나 뻥튀기해서 거대하게 지어버린 거예요. 아니, 돈도 많이 들 텐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도 언젠가는 예기치 못하게 틀릴 수 있고 하수도는 한번 빵 터지면 도시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통찰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위기를 버텨내는 진짜 힘은 완벽한 예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를 대비하는 준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의 AI는 이 바잘제트의 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로지 맞추기만 하려는 맹목적인 예측에만 미친 듯이 집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AI의 예측이 날씨나 하수도 예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상청에서 내일 비 올 확률 90%입니다. 라고 예측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진 않잖아요. 하수도가 막힐 거라는 예측이 하수도의 물리적인 파이프 크기를 바꾸지도 않고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AI 모델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거다라던가 이 사람은 무조건 이 물건을 살 거다라는 인간을 향한 예측은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결과를 조작해버리는 무서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뻔뻔한 본질을 동기부여된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거대 기업이나 기관들은 자기네 AI가 내놓은 예측을 막 엄청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벨리스 교수의 통찰에 따르면 이건 완전히 우리의 착각입니다. AI 예측은 투명한 과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주관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데이터라는 아주 세련된 가면을 쓰고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철학자 카리사 벨리스는 이 상황을 두고 정말 소름 돋게 뼈를 때리는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알고리즘은 과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의지를 수행하는 암살자다. 와, 암살자라니? 표현 진짜 강렬하죠?
예전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쓰였던 예측 모델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저 얌전하게 분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타겟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행동과 투표 성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작했죠. 알고리즘은 누군가의 입맛에 딱 맞게 설계된 타격 부대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짜 기가 막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에서 최첨단 AI 인사관리 시스템을 딱 도입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 AI가 어느 날 A 직원이 1년 안에 퇴사할 확률 90%입니다. 라는 리포트를 뱉어냅니다. 이걸 본 회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A 직원한테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절대 안 맡기죠. 승진 심사? 당연히 누락시키겠죠. 자, 그럼 그 A 직원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다가 나 여긴 더 못 다니겠다 하고 진짜로 사표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AI가 미래를 신들린 듯이 맞춘 걸까요? 아니면 AI가 그 직원의 퇴사를 억지로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이것이 그 AI 암살자가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알고리즘의 개입이 계속 쌓였을 때 터지는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민스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알고리즘이 앞으로 세상은 무조건 이렇게 굴러갈 거야 라면서 쉴 새 없이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방향을 틀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질서정연해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귀괴하고 미친 듯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예측하려는 알고리즘의 끊임없는 참견이 오히려 몰정하던 사회 구조로 박살내버리는 현상이죠. 이 민스키 효과가 낳은 최악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수행성의 전염병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예측이 진짜로 진실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AI가 요즘 이게 대세래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 맹목적으로 따라하면서 억지로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선택이나 사회적인 신뢰는 완전히 다 막살러버립니다. 모두가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대본에 맞춰서 영혼 없이 연기만 하는 아주 껍데기뿐인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명한 철학자 이사야 벌리는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이 주식 사면 부자 될 수 있어, 이 운동앱 쓰면 건강해져 같은 적극적인 기회를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고요. 또 하나는 그 누구의 간섭도 참견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지금 현대 AI는 우리한테 앞에서는 전자를 막 퍼줄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서 AI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대가를 우리에게 몰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대체 뭐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소극적 자유를 몽땅 빼앗아가는 겁니다. 오늘 점심으로 뭘 먹지? 주말에 무슨 영화를 볼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이런 고민들 앞에서 우리가 AI의 추천 버튼을 무심코 누르는 그 매 순간마다 자율성이라는 우리의 소극적 자유는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기계의 간섭 없이 온전히 나만의 멍청한 실수를 해보고 나만의 우연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권리가 알고리즘의 통제 아래 산산조각 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이 AI 알고리즘 시스템 속에 얌전하고 수동적인 데이터 쪼가리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헛된 환상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야 돼요. 대신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대비의 태도, 즉 진정한 의미의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 무자비한 AI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자율성을 지켜낼 실전 생존 수칙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알고리즘이 내놓은 예측을 볼 때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동기를 삐딱하게 의심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특정 방향으로 조종해서 돈이나 권력을 얻으려는 건 아닌지 질문해야 합니다. 둘째, AI의 과도한 오지랖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민스키 효과를 늘 머릿속에 인지하십시오. 셋째, 미래를 무리하게 예측하려 들지 말고 불확실성을 그냥 넉넉하게 대비해버리세요.
1875년 런던에서 그 잘난 예측 모델을 가볍게 무시하고 하수도를 2배나 크게 지어버렸던 바잘제트처럼 우리 삶에도 실패를 견뎌낼 여유 공간을 팍팍 마련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AI가 이것이 당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라며 아주 친절하게 알림을 딱 띄울 때 여러분은 그 디지털 무당의 달콤한 예언을 순순히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잘제트처럼 불확실성에 당당하게 맞서며 나만의 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하시겠습니까? AI가 던져주는 그 편리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여러분의 온전한 자유와 자율성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